개념원리 수학원 수업을 합니다. 오늘은 117쪽에 있는 로그 함수의 활용 중에서도 부등식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 지수함수랑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이해하는 내용 자체도 우리가 지수함수처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미 우리가 로그 함수, 최대 최소, 방정식까지 했기 때문에 부등식도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석을 할 거예요. 로그 부등식은 우리가 구하는 부등식이 그 미지수 x가 진수에 있는 함수를 로그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얘를 해석하는 방법도 함수로 해석을 합니다. 즉 증가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할 거예요. 만약 a가 1보다 클 때, 즉 증가함수일 때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띠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얘네들을 비교하는 방법은 이렇게 진수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서, 만약 이 친구가 증가함수다 라고 하면 진수의 대소관계와 전체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같고, 만약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감수 함수다 라고 하는 경우는 x1과 x2의 대소관계를 봤을 때, 지금 여기가 x1이고 x2라고 봤을 때 만약 x2가 더 크죠? 그러면 x2의 함수값이 더 작기 때문에 부등호는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증가와 감소를 나눠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게, 그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답을 구할 때 거기에 플러스로 밑과 진수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여러분이 그것만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 두고요. 그 이후에 문제를 푸는 유형은 여러분이 117쪽 보면 알겠지만,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으면 밑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뭐 진수를 갖게 해줄 수 있을 땐 진수를 갖게 해주고, 반복될 땐 치환하고, 로그 양변에 그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유형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자, 처음에 나오는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해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얘네들을 진수끼리 곱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이 이 뒤에 있는 수를 로그로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로 얘가 지금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일 때는 진수의 대소관계랑 전체 함수의 대소관계가 같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문제를 해석해서 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수 조건은 진수인 x가 0보다 크고 x-1이 0보다 크니까 x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생겨요. 답을 구할 때는 주어진 해와 진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적었어요? 2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등식을 풀 때는 먼저 진수 조건을 여러분이 구해두고 해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제일 먼저 진수 조건을 먼저 쓰고, x가 4보다 크고 2보다 크니까 4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에요. 두 번째 연산을 할 때는 제곱을 올려요. 그러면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는데,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대소관계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면 이거기 때문에 이게 되죠. 그럼 얘는 6,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3과 6 사이 라고 적으면 되는데, 처음 구한 진수 조건이 4니 최종 해는 x는 4 갖다 안 들어가죠? 4부터 6까지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여기 있는 4를 2의 제곱으로 두고 앞으로 빼서 계산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는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23번 한번 봅시다. 이 필수예제 23번 같은 경우는 요걸 조금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진수 조건을 먼저 구할까요? 일단 진수 조건. 여기서 진수는 얘도 진수고 이 전체도 진수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니까 이거만 좀 주의하세요. 일단 x는 0보다 크다. 그 다음 이거 로그 2분의 1의 x도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로그 2분의 1의 x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로그 2분의 1이 1이 0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고 우리는 진수인 x와 1을 비교하면 되는데, 대소관계로 보면은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x는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방정식을 구할게요.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일단 이 바깥쪽에 있는 아이를 먼저 구할 거예요. 이 친구의 범위를 먼저 구할 건데, 구하는 방법. 여기가 1이니까 여기를 로그 2의 2라고 써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친구가 진수거든요. 이건 지금 증가함수니까 진수의 대소관계는 부등호 방향이 원래 있던 부등호 방향과 같습니다. 잘못 적었어요. 2예요.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하려면 물론 2분의 1을 2의 마로 바꿔도 되는데, 여기서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쓸게요. 원래 있던 2를 이렇게 쓰고 나서 4분의 1이죠. 비교를 하면 x와 4분의 1의 대소관계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감소함수니까 부등호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답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진수 조건을 실수하면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이런 것만 특히 주의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있는 필수예제 24는 앞에서 이런 문제 많이 풀었죠? 이 상태로 곧바로 해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거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고요. 이거 해를 구하면 되거든요. 인수분해하면 식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거의 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해를 구하는 방법은 마일이에요. 해를 구하는 방법은 애초에 복잡하면 얘를 3으로 만들고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이 마이너스 2라는 애를 다 밑이 3분의 1인 로그로 나타내면 이렇게 둘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감소함수가 진수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전체의 방향, 전체의 부등호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진수의 방향은 3분의 1의 y제곱이니까 3, x, 9 해서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3과 9 사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에 있는 이런 유형. (25번에) 있는 유형은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구하죠.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여러분이 방금 풀었던 유형과 같이 되니까 이건 여러분이 좀 한번 해보세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 연립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생각해야 될 건 진수 조건도 생각해야 되고 연립부등식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만 하나하나 좀 잘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x가 4보다 크다는 진수가 나와요. 전체 진수예요. 진수 조건 하나 구해놨고 연산을 할게요. 자, 여기를 해를 구하면 x는 8보다 크다. 여기 해를 구하면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미치 같은 로그니까 하나의 로그로 나타내면 여기에 4가 곱해지는 꼴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증가함수니까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이걸 인수분해하면 12랑 2니까 x는 y부터 10까지. 근데 여기서 나온 조건이 8부터였으니까 땡땡땡 8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해서 계산을 좀 하고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지수함수를 배울 때 여러분이 특히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항상 성립한다 조건이거든요. 이 항상 성립한다 조건에서는 지수함수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지수함수는 일단 얘를 치환해요. 그러면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죠.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다고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유형은 어떻게 풀 거냐면 패턴을 그냥 비슷하게 가져가긴 할 거예요. 지금 로그 3분의 1 x가 반복되니까 얘를 t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로그 함수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함수의 y값, 그러니까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치환을 해도 어차피 범위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이 범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범위가 없어서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즉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에요. 9가 0보다 작다. 크다니까 작다. 이 조건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부터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이런 부등식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푸는 것도 있고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언제 어떤 거를 활용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 사실은 이 문제 자체도 여기서는 판별식으로 풀었지만 최대 최소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긴 지금 t가 3일 때가 꼭지점이거든요. 그럼 최소값은 무조건 t가 3일 때의 값이에요. t에 3을 집어넣으면 9마 18, 3, 로그 3분의 1에 k가 돼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식을 세워버리면 마구 더하기 3로그 3분의 1 k 0보다 크다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곱하면 얘랑 같은 식이 나옵니다. 즉 범위가 있든지 없든지 그 최대 최소를 활용하면 무조건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최대랑 최소를 활용해서 구한다 라고 하면은 100%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범위가 있든지 없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2차 부등식 중에서도 범위가 없는 친구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환한 이후에 범위가 x의 범위가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없는 친구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나 내가 조금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이후에 수투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할 거니까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 조건 만드는 걸 여러분 좀 연습을 해두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8은 단순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갖는다 조건이거든요.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풀면 되겠죠? 이건 어차피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고 보면 계산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29번. 자, 필수예제 29번은 이게 사실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조금 찾아보면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식을 세우는 게 조금 복잡하고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000년 어느 나라의 총인구는 1000만 명, 65세 이상의 인구가 50만 명이었다. 총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구하세요 문제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시기를 X년 후라고 할게요. 그럼 이 X년이 지났을 때 일단 65세 이상 인구는 처음이 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4% 증가하니까 1.04에 X제곱 하면 됩니다. 004에 X제곱 하면 됩니다. 이게 아마 다른 수업에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처음에가 50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50에 0.04가 증가하니까 0.04를 더합니다. 그럼 이게 50 곱하기 1.0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후거든요. 2년 후는 여기다가 이 값에다가 다시 0.04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로 묶어버리면 남는 게 또 1 더하기 0.04가 돼서 이게 제곱이 됩니다. 50 곱하기 1.04가 제곱이 돼요. 그래서 그게 X년이 지났으면은 1.04의 X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 세우는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익혀둬야 나중에 뒤쪽에서 등비수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는 이렇게 적는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두고요. 그리고 총인구는 1000만 명 하고 1. 1000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003이에요. 이게 총인구고 이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에 이상이 되는 X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분수로 적을게요. 여기다 잠시만요. 그게 20% 이상 되는 걸 한번 구해 봅시다.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약분하면 20이거든요. 양변에 20을 곱해요. 그러면 여기는 400이 돼서 4가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양변에 로그를 취할게요. 그러면 x 로그 빼기 x 로그 하면 로그 4. 로그 4는 로그 2의 2배니까 0.6020. 이걸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로그 1.004가 0.070. 여기를 x로 묶으면 1.04 빼기 로그 1.003이니까 그거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계산하면 0.0527이래요. 0.157x가 되고 0.6020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6020을 157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x는 38점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현재 2000년에서 38년 후니까 38년부터 40년 사이다. 이렇게 2번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여기만 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고요. 자, 뒤쪽 문제를 잠깐만 좀 살펴보면 연습 문제에서 새로이 푸는 문제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좀 잘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162번 이건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162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두고 증가함수니까 진수끼리 비교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건 여러분이 좀 잘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67번 볼까요? 167번은
여기 있는 친구들을 얘를 3이랑 x를 바꿔서 3 로그 x로 만들어서 풀면 돼요. 그거를 치환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좀 잘 하고요. 그 다음 169번. 169번은 얘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대치수로 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0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차라리 얘는 최대치수로 풀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앞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좀 더 계산이 쉬워요. 항상 0보다 작게 되는 조건,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알죠? 최고차 계수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걸로 풀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까지 여러분이 좀 꼼꼼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